아직까지도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지수는 오락가락, 빨간불, 파란불 의미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략 체크인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자사도 중에 윤정식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답답하죠, 사실. 이 시장이 상당히 좀 답답하고, 좀 희망 고문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사실 좋았죠. 희망 고문을 당했죠. 결론적으로 보면. 목요일과 금요일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9월 12일 화요일 날이 20포인트 하락하면서 2,536포인트, 그리고 수요일 날도 조금 더 떨어지면서 2,534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시장 참가자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줄어들고 있을 때,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기관이 정말 많은 매수를 보여줬죠. 이틀 동안 2조 3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줬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 2,601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600 다시 넘어갔죠. 이제 또 기대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월요일 날 다시 하락했습니다. 화요일 날도 또 하락했고, 이틀 동안 하락하면서 지금 이 2,500선대 중반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이틀 동안 하락하니까 역시 박스권 상단은 2,600포인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어제 또 하락을 했죠. 우리나라 또 걱정을 하는 상황인데 또 더 하락을 하진 않습니다. 지수 자체를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데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 비슷하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상황인데, 지수는 어느 정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OMC를 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관망 심리 혹은 좀 보수적인 대응,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다시 좀 매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거래대금은 많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한 12조 원까지 올라갔던 거래대금, 어제 같은 경우 8조 원 밑으로 7조 8천억 정도로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시장은 확실히 관망세인 건 알겠고, 이젠 이 시장의 눈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파월 의장의 입밖에 바라볼 게 없죠. 지금 9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하고, 11월도 동결할 것 같고 12월도 동결할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생각이고, 11월과 12월도 이 금리 인상 확률이 33%, 40%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파월 의장이 혹은 점도표에서 좀 낮춰줄 수 있느냐, 파월 의장이 좀 온건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사실 모르죠. 파월 의장 그동안 계속 매파적인 발언만 했기 때문에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매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주가는 좀 좋지 않게 보수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시장 말고 그럼 다른 시장을 봐야 되겠죠. 유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달러도 여전히 강세인 상황이고, 국채금리도 모두 강세입니다. 유가는 감산 효과 때문에 좀 별개로 치더라도 다 안전자산 선호하고 있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국채금리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금리가 낮아지는 부분, 시점에 대한 언급은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상황, 박스권인 상황,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현상들, 그러니까 종목별 슬림화라 그러죠. 한마디로 매수하는 종목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많이 매수는 못하고, 매수하는 종목도 많이 줄어들었고, 시장은 좀 더 부정적인 뉴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은 현재 주식과 현금 비중 8대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윤 상무님 포트폴리오가 sek터를 다 이렇게 쪼개놓으셔서 대표적으로 분산 투자를 많이 한 그런 포트폴리오거든요. 이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네, 사실은 제가 시장 관련된, 주식시장 관련된 일을 하고 있죠. 이 일을 한참 동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생활의 달인처럼 이 분야에 정말 달인이었고, 제가 하는 건 정말 잘해야 되고, 주식 10개 투자하면 10개 다 맞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시장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정보라든지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환경에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박스권이 이렇게 얇아져 있었던 적이 과연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얇은 박스권 안에서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사실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보다도 수익률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잃지 않는 포트폴리오가 되도록 저는 방점을 잃지 않는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포트폴리오를 두는, 그러니까 시장이 재작년 같은 뭐 이런 모습들이었다 그러면 수익률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뒀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박스권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분산해서, 하지만 분산한다 그래서 꼭 뭐 나쁜 종목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기대감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어찌됐든 포트폴리오의 1번은 좀 잃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섹터가 들어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보다는 방어, 지키는 전략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현재 어떤 종목으로 구성하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6개의 종목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만 30%고 나머지는 각각 10%씩 있습니다. 기아, KB금융, 한국콜마, SO일, 신세계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은행, 화장품, 화학, 백화점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종목을 6종목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리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7만 원 선 많이 벗어나지 못했고 그 사이에 TSMC의 악재라는 복병도 좀 만났습니다. 한 주의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네, 물론 삼성전자는 뭐 제가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다. 뭐 포트에서 드러나죠. 유일하게 30% 좀 담았다라는 부분, 이런 모습들로 뭐 숫자로도 보여지지만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전망은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반도체 좀 좋으냐 안 좋으냐, 좀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 우려감이 있죠.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낮아졌습니다. 한 달쯤 전만 해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 한 3조 원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2.5조에서 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약 한 2조 원 혹은 그 밑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가 최근에 나온 시장 컨센서스는 조금 높게 잡은 데가 2.1조 원, 낮게 잡은 데는 1.5조 원 정도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시장 컨센서스가 떨어졌고 반도체 전망이 좀 엇갈리는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7만 한 2천 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결론적으로는 3분기 영업이익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가 시장 기대보다 조금 덜 좋아졌어요. 시장 기대의 회복 속도보다 좀 속도가 좀 더뎌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는 감산을 했죠. 8월 달에 감산을 했고, 그러면서 가격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감산을 했다는 얘기는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부각이 되는 건 제조업체들은 무조건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됩니다. 고정비는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고정비가 일정한 상황에서 매출액이 늘어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지만, 고정비가 일정한 상황에서 매출액이 또 준다 그러면 고정비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좀 컨센서스가 좀 엇갈리는 부분, 반도체 가격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좀 자신 있게 삼성전자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 많이 나왔었죠. 지난 9월 초에 HBM3가 엔비디아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4분기에는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AI 이런 기대감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삼성전자 그리고 다른 사업부들 실적도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물론 금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은 적자겠지만 그래도 적자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엔 흑자다라는 거의 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있고요. 확실히 또 분산 투자의 묘미가 이거죠. 고배당주 오를 때는 KB금융이 해주고, 오늘 같은 장에서는 포트에 있는 기아로 또 눈길이 갑니다. 기아 상당히 오래 들고 있었는데 오늘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 좀 반가운데요. 이제 좀 시세 낼까요? 네, 사실은 기아가 오늘 많이 오르는 건 좋은데 오늘 2.5% 오를 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몰랐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무조건 좋으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미국에서 정부에서 좀 지원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에 있는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이런 업체들과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좀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기아가 주가가 오르는 부분들 미국에서 좋은 뉴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커플링 형상을 만들면서 기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가장 큰 포인트는 실적이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3분기, 4분기 좋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기아는 1분기, 2분기 좋았는데 3분기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우려감이 있다라는 이 시장의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가장 낮고요. 그리고 재고도 역시 낮은 수준. 3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비수기인데도요.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또 계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아직 시장이 좀 박스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안겨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9만 원 확 뚫고 올라간다? 못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큰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수익률 면에서 기아도 포트폴리오에 좀 담겨 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실적 확실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KB금융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이 최근 2달 사이에 바닥 대비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대로 홀딩이세요? 네, 은행주들 사실 어제 은행주들 조금씩 조정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은행주들 좋죠. 실적이 좋아요. 4대 은행도 좋고요. 기업은행도 좋고요. 그리고 뭐 DGB 금융지주라든지 이런 다른 은행주들도 실적이 다 좋습니다. 배당이 도리어 작년보다 늘어나는 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실적 좋은데 배당 잘 나오고요. 밸류에이션 굉장히 싸고요. 뭐 부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도 포트폴리오에 꼭 담으셔서 일정 부분, 이게 비중이 성향에 따라서 좀 5%냐, 20%냐, 뭐 10%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좀 담으시면서 하반기 배당도 잘 나올 거고요. 이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 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화장품주 가운데서는 뚜렷하게 희비가 엇갈립니다. 신흥 강자, 뭐 미국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잘 팔리거나 이런 업체들은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데 예전에 각광받던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네임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죠. 화장품이 미국에서 잘 팔립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중국에서만 잘 팔렸고요. 미국에서는 아직 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소비가 많이 줄었죠. 중국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소비가 많이 줄었고 중국 자체적인 화장품 브랜드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 그런데 미국에서 국내 화장품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업체 위주로는 이 앞단에서 화장품 자기네들 브랜드 달고 판매를 하는 이런 업체들 중에서는 미국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OEM, ODM 같은 경우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라도 잘 팔리면 좋습니다.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잘 팔리죠. 근데 미국에서 잘 팔리는 업체들 중에서 한 절반 가까운 게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만들 거예요. 이런 부분들 보면 한국콜마 OEM, ODM 업체는 그러니까 제조를 해주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는 업체 수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중에 대형 업체들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서 굉장히 좀 좋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이 무엇보다 살아나고 있죠. 중국에서 소매 판매가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화장품 소매 판매도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중국 경제가 뭐 확 좋아지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 미국 잘 팔리는데 중국까지 잘 팔린다. 그러면 화장품 만들어주고 있는 이 한국콜마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실적 좋은데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종목 가운데서 코멘트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SOL 뭐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정고점 8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서 뚫고 사실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여전히 국제유가 높은 상태죠. 100달러를 확 넘어갈 수는 없어요. 경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제유가 90달러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정제 마진도 지금 1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8만 원에서 저항의 벽에 8만 원이라는 벽에 조금씩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몇 번 부딪히고 나면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만큼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원하면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포트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30% 비중으로 가장 높고요. 기아, KB금융, 한국콜마, S오일, 신세계까지 각각 10%의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식 80%, 현금 20%고요. 현재 이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보다는 지키는 전략에 조금 더 착안된 이런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약간은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중 잘해봐야 되겠죠. 남은 시간 잘 활용해 보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